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13강을 같이 볼 차례이고요. 네, 13강은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 순서 문제고요. 정답률이 한 50% 정도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저희가 수업을 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물론 글을 다 100% 이해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셨을 때 과연 이 문제도 똑같아요. 100% 이해를 하고 풀었을까? 정말 어려운 문제를 정말 맥시멈하게 잡으면 2분 30초에서 3분 안에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제 노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 질문이 만약에 이번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에 나왔다고 쳤을 때 여러분이 과연 3분 안에 이 문제를,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푼다는 건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계속 팁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순서 삽입, 특히 순서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와 흐름을 70% 정도만 잡을 수 있는 독해력이 있으면 풀 수 있으니까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지고 그러고 나서 흐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선적인 순위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는 저랑 계속 수업을 하셨던 분은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곧바로 수업을 들어가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그의 방향성이고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해라. 매우 중요하다. 함축의미 문제는 뭐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고, 빈칸 문제의 코드는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은 다음에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아라. 그랬을 때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를 따지는 게 바로 네가 해야 될 수능장에서의 행동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순서 삽입의 코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지시사,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는다. 단 서치는 조심해라. 제가 서치가 형용사일 때 특징이 있다 했던 거 머릿속에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연결사는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 역접과 대체의 차이점 구별하셨어야지 됐고, 반대가 아닐 때 그 나머지 환원과 첨가도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가 순서는 선지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삽입은 논리적 비약 유무를 앞에 1번과 2번의 코드를 가지고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보는 게 원칙적인 순서다. 그리고 5강에 5번 강의할 때 심도 있게 설명했으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우리 5강의 5번 강의로 다시 가서 반드시 순삽입 코드를 듣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바로 이 문제였고 저희 29쪽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29쪽에 있는 문제였는데 자, 이 문제를 솔직히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고 나서 첫 번째 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나면 뒤에 해설에 아마 샥이 감전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사람으로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듯이 문제를 풀 때 샥이 감전이란 사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솔직히 불가능하다. 그냥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샥이라고 표현했나? 요 정도로 이해했어도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이게 중요했었고요. 자, 저한테 배운 바대로 여러분이 문제를 읽었다면 여기에 디스가 나오고요. 레이셔널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성적이다. 이성적이니까 좋아요 이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성적인데 얘를 유용하다고 하는 순간 좋아요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셨어야 돼.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단어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네 멋대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글을 읽고 흐름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긍부정을 따져라. 무조건 긍정, 부정이 아니다. 이것은 종종 이성적인데요. 그래서 유용하다 하는 순간 이때는 그래서 useful이 좋아요라고 딱 박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affective valuation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affection이 실제로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이게 뭐 애정, 감정 이런 뜻이 있어서 affect란 단어가 동사일 때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는데 얘가 이렇게 affection 해가지고 tion이 붙으면 어떤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감정이나 애정이란 뜻이 생겨서 affective 하면 얘가 이제 감정적인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과연 이 문제를 보고 affective valuation을 감정적인 평가구나라고 한 번에 이해하는 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이 글을 읽고 흐름을 잡고 ABC의 문장 구조를 따지다 보니 여기 evaluation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때 valuation은 value, 가치를 따지던가 아니면 평가와 같은 말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흐름을 잡아서
그리고 글을 읽어봤더니 무감각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는 순간 아 감각적인 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가 어펙티브였나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게 시험장에선 맞았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 푸실 때의 태도와 글의 읽기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affective valuation을 뭔가 무감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 정도로 봤으면 굉장히 굿이다. 그리고 지금 우린 기출을 분석하는 것이니 affective의 감정적이라는 뜻도 있고 affective valuation을 감정적인 평가라고 해석한다고 거꾸로 아시는 게 원래는 우리가 수능 공부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감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글을 읽었을 때 B의 this 다음에 rational, useful로 이어지는 순간 여기는 당연히 감정적 평가를 좋게 보고 있구나 라는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지시면서 글을 읽으셨어야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블라블라블라 읽었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게 however가 나옵니다. 역접이죠? 동사관계가 반대일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읽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감정적 평가 나빠요 라고 끝나죠. 얘 부정적인 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와요. 예시가 나오는데 여기도 읽어봤단 말이야. 예시가 나오고 블라블라 읽어봤더니 아이고 무감각해진다 하는 순간 그쵸 센시티브에 인이 붙어서 반대말이 된 거잖아요. 아이고 감정적 평가를 나쁘다고 보고 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히는 거죠. 나빠요 라고 문장 처음이 시작이 되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글을 쭉 읽고 흐름을 잡다 보면 이 부분 있죠. 한 연구가 제시하기를 사람들의 어떤 샥에 대한 어떤 판단하면서 이 one study demonstrated부터 처음으로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샥, 충격에 대한 내용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나빠요의 예시로 샥이 나왔으니 당연히 여기도 감정적 평가 나빠요로 동사관계가 끝났죠. 나빠요로 동사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A를 읽어봤더니 여기서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나온다? 샥 얘기가 나오는 순간 순접으로 계속 쭉 여기에서 A 앞에 역적 대치의 코드 없이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이 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하 감정평가 나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맞죠? 나빠요의 예시인 샥, 충격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A의 마지막에서 그대로 감정평가 나빠요라고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에서 맞죠? 제가 지금 글의 흐름을 잡아드렸어요. A의 맨 앞문장과 맨 뒷문장의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 B의 맨 앞문장과 B의 맨 뒷문장의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 C의 맨 앞문장과 C의 맨 뒷문장의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지금 잡아드렸습니다. 원칙으로 이렇게 푸는 게 맞거든.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렇게 딱 흐름이 잡히는 순간 C 다음에 B가 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왜냐? C의 마지막이 감정적 평가 나빠요로 끝났습니다. 근데 B에서 디스 하면서요. 만약에 C 다음에 B라면 이 감정적 평가가 나쁜 것에 대한 내용을 B에서 디스로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디스 다음에 감정적 평가가 좋아요가 나오고 있으니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역접 대체 코드도 없고 디스로 받는 순간 논리적 비약이 생겨버리니 C 다음에 B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C 다음에 B가 돼 있는 것들은 다 날려버리면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A 다음에 B도 될 수가 없겠네요. 왜냐? A의 마지막이 분명히 감정적 평가가 나빠요로 끝나고 있는데 똑같은 이유로 B 다음에 디스가 나오는 순간 A 다음에 B가 스무스하게 이어지려면 이 디스는 감정적 평가가 나쁜 내용을 가리켜야 되는데 분명히 그 다음 동사관계가 감정적 평가가 좋아요가 나오고 있으니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마찬가지 이유로 B 앞에 역적 대치의 코드도 없고 디스가 있는 순간 논리적 비약이 생겨버리니 A 다음에 B도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럼 A 다음에 B인 것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럼 이 두 개가 남게 되죠.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이 문제를 읽으셨다면 그렇죠?
이제 B 다음에 A가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A 다음에 C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거 이제 흐름으로 가는 것이죠. 왜냐? 예시가 나오면서 여기까지는 블라블라 다른 얘기하다가 한 여고가 입증하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샥이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샥이 여기까지 이어지죠. 그럼 이건 흐름상 당연히 C 다음에 A였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답이 몇 번이었겠다? 3번의 BCA가 답이었겠다. 이게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될 건 B가 맨 앞으로 나오는 걸 아셨어야 돼.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엔 간단해. 왜? 예시 다음에 내용이 나오고 한 연구가 입증하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 샥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서 A로 봤더니 스무스하게 순적으로 이 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 이건 당연히 흐름상 논리적인 구조상 C 다음에 E가 맞았겠죠? 그래서 답은 BCA의 3번이 답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애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기출은 이제 우리가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가를 아는 것까지가 기출 분석이니까 그건 이제 제가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제가 기출을 분석한 대로의 독해 실력으로 좀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정도만 해석이 돼도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제가 하는 거에 7, 80% 정도만의 능력만 있어도 여러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일주일에 5시간에서 7시간씩 꾸준히 영어 공부하시면 저와 비슷한 수준의 80, 90%까지 정도의 실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거를 자꾸 보시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최소한 3번은 봐라 선생님 강의를.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느껴져.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독해를 한번 해볼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문장이었죠? A large body of research in distance science has indicated that one attribute that is regularly substituted for an explicit assessment of decision costs and benefit is an effective evaluation of the prospect at hand 그랬죠. 큰 몸체의 연구. 어떤 결정과학에 있어서의 연구는요. indicate 뭘 지시하고 있냐면 attribute이 이렇게 명사로 쓰이면 속성이란 뜻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속성인데 규칙적으로 대체되어져 온 한 가지 속성이 있어요. 뭐에 있어서? 그렇죠. 어떤 결정에 있어서의 비용과 이득에 있어서의 명시적인 assessment, 평가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대체되어진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바로 뭐냐면 감정적인 평가라는 특성이래. 근데 이거는 at hand,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잖아. 당면한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의 감정적인 평가가 어떤 명시적인 assessment, 평가에 대한 규칙적으로 대체되어져 왔던 속성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었어요. 딱 와닿아요? 당연히 안 와닿아요. 쫄지 말고 글을 읽으면서 흐름을 잡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여러분이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뭔 얘기인가 하면 이 감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코스트 앤 베네핏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얘 때문에 얘들이 대체돼가지고 얘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쌉소리로 해놓은 건데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예시를 보면 무슨 얘기인지가 확 드러나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도 쉽진 않았다는 거야. 한번 이제 독해를 해볼게요. B, this, 이것은. 그럼 이때 this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어떤 당면한 어떤 at hand에 대해서 당면한 어떤 전망 가능성에 대한 감정적 평가를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this라고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n effective evaluation of the prospect at hand. 그렇죠? 이러한 당면한 전망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라는 것은 종종 매우 그래요. 이성적인 속성을 지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즉 substitute, 대체할 만한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러한 속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ffectors convey useful signals as to the costs and benefit of outcomes. 그래서 이때 affect은 그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뜻으로 이걸 감정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타당하겠죠. 그래 흐름상. 그래서 실제로 감정이 그래요. 결과의 비용과 이득에 대해서 어떤 유용한 신호를 전달할 때가 있기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however 그랬어요. 하지만 때때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이러한 감정적인 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뭐에 의해서 보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플먼트가 보충하다 보완하다잖아. 그렇지. 어떤 분석적인 처리 과정과 또는 어드저스먼트 조절에 의해서 보완이 되지 않을 때 때때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effective valuation이 뭐야? 단점이야 하면서 마지막에 끝났어. 이해되셨지? 그럼 이제 그 다음 가볼게. 자, 예시. 그럼 뭐가 나오면 돼요? effective valuation이 단점이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solariance, 오로지 의존하는 거야. 어디에만? 이런 감정적인 평가에만 의존을 하는 것은 can make people insensitive 나오잖아.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확률에 대해서, 그리고 양적인 특징에 대해서, 무엇의 결과에. 근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인데 should affect decision, 결정에 이펙트를 동사처럼 썼으니까 뭐 영향을 주다, 뭐 초래하다. 영향을 주다라고 봐도 상관없어. 즉 어떤 결정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과의 어떤 양적인 특징 그리고 확률에 무감각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예시가 시작되죠. One study demonstrates that 한 연구가 입증하기를 사람들의 평가요 뭐에 대한 상황인데요. 그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자, 이때 샥을 해설서에서는 분명히 감전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내가 글을 읽으면서 이게 감전이라고 확실하게 딱 와닿을 수는 없다. 쉽지 않다. 그냥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결과 정도로 보셨으면 되고 지금 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느낌. 그럼 해볼게. 한 연구가 입증하기를 사람들의 평가, 상황에 대한 평가, 근데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 그들이 감전당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요. 무감각하더래요. 어디에 대해서? 확률에 대해서. 어떤 확률? 아, 감전을 받을 확률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더래.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의 생각이 swamp 밑에 있지. 압도되기 때문이야. 뭐에 의해서?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에서 압도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특성이 있대. 자, 그리고 이제 A로 갔어.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얘기야. 제가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답은 맞출 수 있었어. 분명히 제가 푼 대로 하면. 사람들은요. 기꺼이 거의 as잖아요. 사람들은 기꺼이 거의 똑같은 돈을 지불하려고 할 거예요. 1%의 확률의 감전을 받을 확률을 피하기 위해서 뭐만큼? 그들이 감전을 당할 확률의 99%다. 즉 감전당할 확률이 99%인 확률을 피하려고 돈을 지불하는 것만큼 거의 똑같은 돈을 지불하려고 할 거예요. 무슨 얘기야? 우리가 이성적으로 원래 생각을 해보면 네가 감전당할 확률이 99%래. 그리고 1%래. 자, 그러면 너는 99%의 감전당할 확률과 1%의 감전당할 확률이 있을 때 당연히 어디에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게 원래 이성적이야? 여기잖아.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게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 감전이라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affective, 감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확률적으로는 얘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할 때에는 확률과 상관없이 똑같이 돈을 지불하려고 한다고. 이게 그 얘기야. 이해됐지? 아, 그 얘기구나.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3분 안에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100%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그리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럼 네모칸에 있던 문장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비용과 이득의 명시적인 평가에 대해서 대체된다. 이거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대체되는 한 가지 특성이 바로 뒤에 당면한 가능성에 대한 감정평가가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대. 그럼 앞에 있는 한 가지 속성이 명시적인 평가로 인해서 대체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야? 이 감정평가 때문에 앞에 어떤 중요했던 어떤 의사결정의 포인트가 이것 때문에 한순간에 못 될 수도 있다고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네모칸에서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에는 네모칸 문장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아.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인가 보더라고 한 70% 정도 이해를 하고 대상에 대한 동상회를 따지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설명을 드릴 때 무슨 얘기다? 실제로는 99%의 감전 확률과 1%의 감전 확률이 있어.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이성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확률적이가 더 높으니까. 근데 우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나 두려움 같은 감정적인 평가 때문에 똑같이 감전을 당한다고 하면 확률에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똑같이 지불한다 이 얘기야.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싹 소리적으로 해놓은 거죠. 하지만 문제 풀 땐 전혀 지장이 없었다. 왜?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지면 답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고 그게 수능적 코드니까. 그럼 계속 볼게요. 여기까지는 봤잖아. 확실한 것은 그 감정적인 반응, 즉 감전당할 것에 대한 생각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압도하고 있었죠. 무엇을? 피실험자의 어떤 능력을 관련되어진 확률을 평가하는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걸 평가한 능력 자체를 압도해 버렸으니까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로 보셨으면은 of course, good 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글의 내용 파악이 어렵다 할지라도 70%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졌으면 문제 푸는 전 지장이 없었던 좀 까다로운 문제. 그래서 답 찾았고 이게 왜 무슨 내용인가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수업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문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